무인기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지금 대북 무인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물론 뭐 국방 전략 차원에서, 전략 전술 차원에서 정보 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죠. 그야 뭐 국방 행위니까. 그런데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 침투를 시킨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이제 전쟁 유발을 위해서 지금 무인기 침투한 얘기는 뭐 이적죄인가 외환해죄로 지금 기소돼 재판 중이기도 합니다만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무슨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런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데 하여튼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전쟁을 유발하거나 이게 소위 사전 행위라고 그런 죄가 있잖아요. 사전 개시죄인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침략 행위하고 이렇게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아는 분 없어요? 하도 희한한 죄명이라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이 지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조문이 있어요. 이 전쟁 개시 행위는 마찬가지죠. 북한 지역에 총 쏜 거하고 똑같잖아요. 멋대로.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넘어가는 걸 체크를 못합니까? 이 국방부 혹시 상황 아세요? 네, 지금 이 사람 얘기에 들어 3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경계 근무하는 데서 체크도 못하고 국지방공 레이더로 주로 체크하고 그러는데요. 미세한 점만 좀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세한 점 정도로 보인다? 예. 하여튼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예요. 물론 네. 전에 북한 무인기 침투 때도 그때는 적당히 추적은 뭐 일부는 했다고 하는데 근데 북쪽으로 가는 무인기는 체크를 못하냐. 그 의심받는 측면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 보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시설, 장비를 좀 개선을 하든지 뭐 해야 되겠죠? 예. 하여튼 이런 걸로 불필요하게 그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사이에 이런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또 적대의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무인기를 침투한 사건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0일에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섭니다. 이 남한이 2025년 9월하고 2026년 1월 4일에 북한 무인기 침투를 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진도 막 공개하고 그랬거든요. 개성에 떨어지고. 우리는 의아했지. 네. 아니 정권이 바뀌었고, 그렇죠. 윤석열 정부 때 이 짓을 했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민간에서 날린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정황들이 또 많이 있었고, 네. 그런데 군경 합동조사 TF가 조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TF가
용의자를 특정합니다. 근데 그 특정된 사람은 윤석열 정부 대변인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또 있네. 와, 이거 이제 이상해집니다, 사건이. 네. 그런데 갑자기 30대 남성이 언론 인터뷰에 나섭니다. 대놓고 뭐래요? 저 무인기 내가 보낸 거야. 내가 보낸 거라고. 저 용의자는 내가 그냥 시켜서 제작한 것뿐이다. 내가 보낸 거다. 내가. 날린 건 나다. 그런데 그 사람 또한 역시 윤석열 정부 대변인실에서 근무를 했어. 야, 야, 근데 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냐? 그러니까 본인 주장은 뭐냐면 네. 북한에 우라늄 공장이 있는데 네. 저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선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하려고 보냈다는 거야. 무인기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 어. 대한민국 언론은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오혁진이가 이거 그냥 바로 그냥 내시경 들어갔습니다. 야. 와, 오혁진이 내시경 취재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부터 나와주세요. 일단 군경 TF에서 군이랑 관련 없다고 했잖아요. 네. 헛소리입니다. 일단 그 오모 씨랑 접촉했던 소령이 총 한 서너 명 정도 있습니다. 잠깐만, 오모 씨가 제작한 사람? 날린 사람이. 날린 사람. 네네네. 날린 사람이랑 접촉한 군 관계자들이 또 정보사예요. 정보사 안에 있는 특수사업처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아니 잠깐만, 점차네. 자, 자, 언론 인터뷰한 사람이 오모 씨야. 오케이. 그 오모 씨가 지금 접촉했다고 지금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오모 씨가 예. 군 관계자 누구를 만났다고요? 정보사 특수처 이제 소령들이랑 접촉을 했습니다. 그 접촉이 정권 바뀌고 나서예요? 정권 바뀌기 이전입니다. 아, 정권 바뀌기 예. 이전이에요? 2024년 여름에 접촉을 했고요. 2024. 그 이후에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고 3개월 제가 토요일 날 남산 안가에서 그 소령이랑 직접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 일단은 이 무인기 관련해가지고 정보사에서 무인기 공작을 원래 처음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정보사 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특수처라는 사업 부서가 있거든요. 네. 이 특수처는 훈련평가과, 대사업과, 특수사업과라는 세 개의 부서가 존재합니다. 네.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훈련평가과라는 부서를 없애버려요. 왜 없애는지 모르겠지만 이 특수처라는 곳의 이 특수처장은 또 이제 대북 공작에 대해서 기획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정보사 휴민트 사건 때, 그 유출 사건 때 네. 정보사가 한번 내부적으로 망가진 적이 난리 있잖아요. 났었죠. 그래서 그때 속초부대장을 하고 돌아온 A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보사 내부 개혁을 위해서 조직 개혁 TF 팀장으로 임명이 됐다가 이게 TF만으로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특수처 내부에 있는 그 대외 사업과 2사업단, 3사업단에 있는 과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정보 그 기반 조성 단이라는 걸 꾸립니다. 이 기반 조성단의 역할이 뭐였냐면요. 정보사 이제 휴민트들을 양성하고 그 수도권에 있는 안가를 조금 더 몇 개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체죠. 예. 그러니까 위장회사입니다. 위장회사 같은 데를 이제 그 몇 개 만들어서 여기다가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좀 협조자들을 좀 포섭을 하자.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오모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사 지금 언급되고 있는 뭐 정보사 그 저기 오모 씨가 발행인으로 등록돼 있는 뭐 언론사 또 뭐 에스텔 이런 데는 사실상 정보사의 뭐 기반을 둔 이제 내부 사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2024년 5월에 이 수도권 안가 설립을 계획을 하고 이후에 여름부터 이 A 대령이라는 사람들이 소령들에게 이 오모 씨랑 만나봐라라고 해서 3개월 이상을 접촉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무인기 실제로 북한을 촬영한 영상을 10기가 이상을 받아요. 확인을 하고. 오모 씨한테? 예. 정보사가 예. 근데 지금 군경 TF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군이랑 관련 없다고. 관련 없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와, 잠깐 이 일이 그러니까. 커지거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윤석열이가 그 무인기 관련해 가지고 일반 이적죄로 지금 기소돼 갖고 재판받고 있는데 예. 그 건과 이번에 무인기를 날린 이 사람들이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그때 정보사 그 이 계획을 2024년 5월부터 짰잖아요. 네. 이 이후에 만나기 시작한 게 7월 달입니다. 근데 7월 달에 이때 뭐가 있었냐면 그 박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국방과학연구소 ADD 접촉 정보사 무인 개발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랑 겹쳐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그 정보사 소령분들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이제 드론사하고 합참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이 2024년 9월인가에 있었거든요. 네.
그 이전에 정보사에서 먼저 테스트를 한 거다. 그러니까 군 자체에서 해버리면 너무 민감한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민간에다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야 이거 괜찮네 라고 해서 안보실에다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대통령실 안보실? 예. 그래서 그 대통령실의 그 안보실, 예. 김태효가 있는 그 안보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정보사 기반조성단이라고 하는 이 관계자들이 실제로 그래서 안보실에 있는 그 정보 현안 대응팀에 있는 그 뭐 HID원, 뭐 오모 중령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접촉을 했고요. 네. 아니, 그러면- 민간업체를 군이 직접 나서기 이전에 민간업체를 일종의 하도급 업체는 테스트베드처럼 민간업체를 통해서 그걸 해봤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공작이죠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그 이 오모 너무 씨가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신 건데? 근데 오모 씨가 그 정권 바뀌고 나서도 계속 날렸잖아요. 네, 이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오모 씨가 이제 주변에다가 사칭을 좀 하고 다녀요. 자기가 정보사 요원이다. 자기가 정보사 휴민트로 등록이 이제 계약을 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정보사 기반조성단이나 특수처 사람들도 인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얘 위험하다. 우리가 비밀리에 준비하던 이 작전을 외부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우리하고 접촉을 끊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2025년 초부터는 그 접촉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좀 수상한 거는 정보사 이제 고위 간부들 중에서도 대령급인 사람들은 이 오 씨랑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설립한 이 이제 회사에다가 공작금을 전달합니다. 이 가짜 회사에. 예. 그래서 이제 매달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거는 군경 TF에서 수사를 하겠죠? 뭘 시키는지는 예,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좀 정리가 필요한데 지금 일반 이적죄로 윤석열이가 지금 기소가 된 상태야. 그런데 그 일반 이적죄 그 무인기건 관련해 갖고 정보사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말씀하셨고요. 정보사, 그다음에 안보실, 그다음에 민간. 지금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의 결이고요. 일단은 그 소령군들은 정보사가 얘네들한테 무인기를 날리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오 씨가 독단적으로 날렸다. 근데 독단적으로 날리고 나서 확보한 증거들이 북한의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얘네들한테 공작금을 전달하면서 그럼 일단 계속 해보라고 해봐. 그럼 이제 대령이 소령에게 지시를 하겠죠. 네. 계속 만나봐. 추가적으로 영상이 무엇이 있고 걔네들이 확보한 영상에서 무엇이 발견됐는지 파악을 해봐. 라고 해서 첩보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소령과 이제 중령들이 그 오모 씨가 이제 사칭을 하고 다니니까 위험하다. 근데 이제 특수처라던가 기반조선 단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갖고 오는 이 증거들이 굉장히 용이한데 관계를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우리가 날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군사작전이 아니다. 그래서 군경 TF에서 군 자체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번 1월에는 왜 보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기 입장에서는 정보사에서 버려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약간의 위협. 예, 그런 식으로 날리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야, 그래? 이거 판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그 정보사 분들은 이 오모 씨가 좀 도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컨트롤 못 한다고. 하긴 그 지금 채널 A랑 인터뷰 한 것 자체도 그 이상하더라고.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 저도. 사건이. 아니 채널 A 말고도 여러 곳에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본인이? 예. 본인이 내가 얘기할 게 있다고? 네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다 거절을 했고 얘가 말하는 게 신빙성이 없는 것 같네라고 계속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보고 이제 정보사분들한테 계속 연락을 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이냐, 이거 맞냐라고 해서 시그널로 이제 맨 처음에 제보를 받아서 이제 남산 쪽으로 와라라고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접촉을 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서 기사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 이적죄 그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예. 우리 기자님이 봤을 때 김태효가 매우 핵심 인물이라고 의심하고 계시겠군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특검에서 어느 깊이까지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차기 이제 뭐 종합특검도 출범했잖아요. 네. 그러면 피의자 신분으로 좀 강도 높게 좀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김태효가 지금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게 아주 미치겠네. 계속 나와 김태효.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냥 드라이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보사랑 여러 차례 수개월 동안 여러 번 접촉을 했다는 건 명확한 팩트입니다. 그건 윤석열 정권 때. 예. 와, 우리는 이제 무인기 관련해서 드론사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드론사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정보사 안보실 관심 가져야 된다. 오늘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와. 그 정보사가 이 오모 씨를 손절한 거는 25년 1월쯤 예, 초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되고 근데 그러면
네. 정보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손절한 것도 아닙니다. 아 일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 그래도 아직 계속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아라는 스탠스로 지금까지도 유지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뭐 아주 그냥 모든 선이 다 차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드론은 지금까지 드러난 파편들만 점검해 보면 이거는 김태효 차장이 진두지휘했던 걸로 의심되거든요, 강력히. 몰랐을 수 없죠. 그렇지. 처음 드론 사령부 만들어지고 회의하고 처음 날리고 그게 다 국가안보실에서 네. 시작했죠. 그래서 드디어 국가안보실에서 김태효가 연결됐구나. 그러니까 군 패싱하고 국가안보실에서 직접 했다는 했죠. 얘기도 있었잖아요. 혹시 그쪽 관련해서 아는 거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남산에서 만났던 소령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러면 그 대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 오모 씨를 만난 거냐? 말할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의태어 어종정정. 제가 어쩌다 그 누구의 소개로 만나냐라고 했을 때 그 안보실에 파견됐던 HID 요원 출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모 중령이라고. 네, 네. 그 사람의 오시야. 네. 그 사람의 소개로 너무 만났다. 특정된다 근데 진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소개로 만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안보실에 소속돼 있는 사람을 예. 통해서 만났다는 거잖아. 예. 근데 그 그러니까- 사람이 안보실 2차장 산하의 정보현안 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요원이었고. 네. 근데 김태효는 1차장이었잖아. 그래서 예, 이 2차장은 나는 그거 자기 팀인데 난 그 팀 뭐 하는지 모른다 그랬어. 예, 보고는 통제하지 1차장한테 못한다. 했죠. 예, 맞습니다. 김태효한테 했죠. 소속은 2차장 소속이고 보고는 1차장이 왜? 김태효한테 했단 말이야. 왜? 2차장은 디코이 근데 디코이. 2차장도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저 오혁진 기자 중요한 거 제가 볼 때는 어제 기사보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어.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거 쓰라고. 이게 더 왜냐면 김태효가 김태효가 연결되네. 이게 잠깐만 연결이 된다. 김- 처음으로 중요한 연결됐어. 김태효를 찾아냈네. 진짜 대단한데. 굉장한 아니 근데 저는 그냥 그 소령과 그 오모 중령이 여러 번 한남동 인근에서 접촉을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 그보다는 내용들이 그 만남을 소개한 사람이 김태효 밑에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안보실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야? 예, 그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2차장 밑에 있는 사람이 예. 1차장 조직은 2차장 밑인데 보고는 1차장한테 했다고 그랬거든 네. 그 조직이. 그러면 2차장 2차장은 뭐 어디 갔어요? 근데 그 내용을 김태효한테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아직 크로스 체크가 안 됐습니다. 그거는 김태효가 말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랬을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처음으로 나왔다 이게. 근데 김태효를 잡을 수 있네 드디어. 처음으로 나왔어. 오씨 때문에 이 4명의 오씨 때문에 오혁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연결해 보자면 대학원생이 드론을 날렸는데 예. 그 대학원생을 정모사 소령들이 알고 있었고 만나고 있었고 정모사 소령도 이거 이 사람들 문제네라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예. 사람들이고 그 소령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냐고 그랬더니 안보실 2차장 그 밑에 있던 사람을 통해 만났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김태효한테 보고하던 조직이거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효 처음으로 나왔어. 네. 그렇죠. 이야. 돈도 김태효한테 나왔을 가능성이 있겠네. 그것까지 모르지. 거기까지 자, 모르겠습니다. 무인기라는 와. 사업이 무인기를 북에 날리기 시작할 때 군에서도 보내고 민간에서도 보냈는데 위로 가봤더니 안보실이 나온 거죠. 그렇지, 그렇지. 김태효 팀이 나온 거죠. 김태효가 2차장 밑에 뒀지만 김태효가 보고했던 네. 팀이 나온 거지 처음으로. 처음이다 이건.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이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 김태효가 처음으로 끈이 연결된 아니 거예요. 그동안에 김태효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 아무데도 연결이 안 되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했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런 조심했어. 그런 의심이. 그 양반이 이명박 밑에 있으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명박 밑에 있을 때 했던 일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자기가 안 잡혀가려고 조심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을 여러 개로 만들어놨네. 12월 3일도 그날 그 알리바이가 확실한 사람이 두 명 두 명이야. 있는데 하나는 김태효, 하나는 김건희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태효, 김건희만 그날 딴 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는 김태효 부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네. 그때 김태효 얘기가 처음 나왔던 1월달 예. 김병준 의원 질의 잠깐 봅시다. HID 출신 장교가 안보실에 있다. 위기관리센터에 있나요? 공간은 그 공간에 있습니다. 근데 제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기관리센터 인원에 소속된 인원이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별도 임무를 2차장입니다. 2차장이. 위기관리센터와 다르게 HRD 요원이 2차장 산하에 있는데 자기가 2차장이 통제하지 않는다. 네. 인성환이.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자기 밑에 있는 팀인데 자기가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김태효한테 보고하는 라인이잖아. 네. 그러니까 김태효가 머리가 좋긴 좋네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서 남의 나중에 밑에다가 문제- 아니, 놔두고 불법적인 일을 하니까 자기 라인을 밑에 안 끊어버리고. 두고. 그렇지. 옆차장, 그러니까 2차장으로 옆차장. 보내가지고. 예. 옆차장. 예, 근데 김태효가 HID 부대는 방문했고. 이거 직접 중요한 네. 취재를 해냈는데. 그러니까 제일 이번 중요해, 민간 무인기 김태효가. 사건과 김태효가 연결이 제일 그렇죠. 처음 발견한 거네요. 무인기 이번에 민간 무인기로 예.
그 무인기 대통령실. 그렇지. 김태우를 민간인 찾을 수 있어. 무인기에서 김태우 나왔다 아니야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실제 민간인 무인기만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김태우는 실제적으로 그 드론사 뜰 때 드론사- 핵심에 있었는데 김태우 이름이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 수사에서도. 숨겨줬는데 근데 결국 여기서 민간인에서 나오네. 나온 거지 지금. 그 둘 간의 직접 연관관계를 또 찾았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찾고 하여튼 있어요. 뭐 주의하세요. 오 씨들 옵시드 이제 드디어 나오네. 아니, 통해서 오씨여가지고 다 이게 취재가 되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정치내에서 좀 내가 움직이는 것 그때 같아. 물어봤잖아. 아니 뭐 오늘 뉴스공장에서 방검조끼라도 하나 해주세요. 방금 조끼. 내가 네. 그 기간에 쓰던 방탄조끼 하나 있어. 진짜 무겁거든요. 그 운동돼요. 조심하시고. 깊숙이 들어갔는데 아주 되게 쑥 중요한, 들어왔어. 중요한 부분인데. 네, 김태우 이름이 나올 줄 몰랐겠다. 저도 거기까지 나올 줄 몰랐죠. 김태우가 제일 중요해. 질문이 좋았다. 그 오모 중령이 그리고 또 자기 가족들이 또 국정원 간부가 있더라고요. 아 너무 네. 특정되는데 부모 조심해야 돼, 중에서. 진짜. 여기 제가 이 이상까지 말씀드린 건 좀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부모 중에 네네네. 이미 많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말했는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국방부 청사에서 탁구 치세요. 이름 말하는 것보다 하지 마. 더 특정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일을 굉장히 막 못하신다. HID 출신 오중령? 예. 탁구 친다고? 네. 지금 국방부에서 현직에서 지금 계시고 이제 100여 단 소속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왜 국방부 청사로 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현재도 자기 이제 육사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제 육사 탁구를 나온. 치고. 탁구 그러면 치는. 나는 이게 궁금해요. 이미 정권이 교체됐는데 대통령이 이재명이 됐는데 왜 군에 남아 있는 일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이게 지금 이 취재가 사실이라면? 방사능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그 정보사 내부의 분위기가 있는데 정보사는 원래 육사가 먹었던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란 이후에 학사들이 이제 점을 좀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조직 자체를 학사가 먹으려고 했다가 ROTC 출신들이? 그러면 이제 학군단이 배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급을 하려면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는 작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부 분위기가 좀 깔려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게 정보사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이 A 대령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 장군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820 휴민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령직에서 이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제 나중에 뭘 하냐? 예전에 노상원이 드론 사업했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사업 체계를 그 전역하기 전에 이제 마련했거든요. 근데 이 대령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공작금도 나오고 이제 윗선에다 보고를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좀 칭찬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계속 끌고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의심이 그러니까 윤석열 시절에는 그게 자연스러운데 이재명 시절에 그랬다가는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건데. 그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보사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들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일단- 들키고 안 들키고 떠나가지고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짓을 계속 하고 그러니까. 있었냐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사가 예전에 했던 일이 옳았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그건 아니고. 북한을 여전히 몰래 자극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려고 하는 건가? 난 그 동기가 이해가 잘 안 돼. 이런 공작은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를 떠나서 항상 하는 공작이었다고 합니다. 기무사 정보사는 정권 바뀌는 거 정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자기네들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 핵시설이나 군사시설, 북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다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쪽이나 그 미국 보수나 미국 정부 쪽하고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 돈과. 나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이제 들키면은 목이 날아가는 거잖아. 자기들이 다.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 이재명 정부가 잘했다고 할 리가 없잖아 이거. 이거 못하게 한다고 그때 그러니까. 엄하게 처벌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대놓고 한단 말이야? 올해도? 지금도. 아니 근데 정권 바뀌고 동기가 너무- 정보사의 수뇌부가 없었어요. 문상호도 없고 전에 많은 분들이 없으니까 이 오대령이 예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은 그 정보사가 이게 낮습니다. 준장까지 올라가기 힘들어요. 아니, 그러면 살아나기 힘들어요. 장관의 지휘 체계가 미치지 않는 자기네끼리의 그런 게 계속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이게. 봐요. 그래서 그 정보사 기능 쪼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위험하네. 굉장히 위험한. 이 사람들을 다 위험한 정리해야 상황이네. 되겠네. 근데 그거를 지금 정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지금 애매모호하다는 거잖아요. TF팀이 꾸려졌으니까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보사 위주로 다시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대령부터 보통 일이 아니네. 오대령 일단 잡아야 돼. 오대령, 오중령부터 체포해야 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령은 봐줘. 날린 오 씨도 다 오라인이네. 그러니까 오라이. 오혁진이잖아. 오혁진 기자. 친척 알죠. 다 동친회에서 정치인이라니까, 활동하는 거네. 정치인회. 아니, 생각보다 이게
뿌리가 깊은 일이네. 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상관 안 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이렇게 위험한 것 같아.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태호 김태호. 이름이 나와버렸어. 김태호. 큰 특종하신 거예요 지금.